새벽 4시 서울대병원 8층 간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정희는 환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60대 초반의 그녀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환자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희의 작은 목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간병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20년 동안 간병사 일을 해온 정희에게 병실은 제2의 집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정희는 체온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열이 조금 오른 것 같네요. 그녀는 즉시 할머니의 맥박을 재기 시작했어요. 20년간의 경험으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맥박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정희는 서둘러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복도의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간호사님, 806호 환자분 체온이 38.5도까지 올랐어요. 혈압도 평소보다 높고요. 정희의 정확한 보고를 들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정희 간병사님이시네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칭찬에 정희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의사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정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준에게 보낼 문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오늘도 수고해. 엄마는 병원에서 잘 있으니 걱정 말고 공부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의대본과 4학년인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아이가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거든요. 정희가 간병사 일을 시작한 것은 남편 수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민준을 혼자 키우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환자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몸을 닦아주는 일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이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정희 간병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희가 돌아봤어요. 아, 담당 의사 선생님. 젊은 의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806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정희는 다시 806호 병실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해열제를 맞고 조금 안정을 찾은 상태였어요. 간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고마운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는 할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덮어드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곧 아침 교대 시간이었죠. 정희는 간병 일지를 꼼꼼히 적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상태 변화, 투약 시간, 특이사항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20년간 쌓인 습관이었죠. 정희 언니, 수고하셨어요. 교대할 간병사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환자 상태를 자세히 인수인계해줬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열이 좀 오르셨는데 지금은 안정되셨어요. 혈압도 체크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신경 써주세요. 꼼꼼한 인수인계를 마친 정희는 간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이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거든요. 하지만 민준 주변에 있던 다른 의대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정희가 손을 흔들며 아들을 불렀어요.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주변 의대생들과 인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엄마. 민준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복잡한 감정을 단번에 읽어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구나. 정희의 따뜻한 말에도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끝나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오늘은 운 좋게 일찍 끝났어. 정희는 밝게 대답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민준아, 너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정희의 예리한 관찰력에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정말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엄마, 사실 저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의대 동기인데. 민준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보자고 하셔서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양가 상견례라니 갑자기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간병복 차림으로만 아들을 만나왔거든요. 과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정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엄마가 뭘 준비하면 될까? 정희의 물음에 민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도 불안했거든요. 상대방 부모가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엄마가 혹시 널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 정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엄마가 예쁘게 옷도 사고 머리도 해야겠네. 정희가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민준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어요. 엄마, 왜 우리 아들 결혼 상대 부모님 만나는데 엄마가 예쁘게 해야지. 정희의 밝은 모습에 민준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헤어진 후 정희는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칠어진 손, 피로에 지친 얼굴, 소박한 옷차림. 과연 이런 모습으로 상견례 자리에 가도 될까요? 정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상대방 가족이 자신의 직업을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결국 정희는 결심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주말에 있을 상견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희는 간병복을 입으며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괜찮아, 정희야. 넌 떳떳하게 살아왔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정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 상견례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와 같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모든 일이 잘 될까요? 정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정희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민주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거든요. 상대방 가족은 이미 레스토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을 거야. 분명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레스토랑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지영의 가족입니다. 박지영의 아버지 박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답게 온몸에서 부와 권위가 느껴졌어요. 값비싼 정장, 고급 시계, 그리고 당당한 자세까지. 옆에 앉은 어머니, 이숙자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이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딸이 평소 민준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의대에서도 성적이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지영이도 저보다 훨씬 우수해요. 민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지영은 부모 옆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 눈에는 조금의 경계심이 보였어요. 아직 민준의 가정 환경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민준군 어머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숙자가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사실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문이 열렸어요. 정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정성껏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동네 옷가게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 낡은 구두,
그리고 작은 핸드백.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박철수와 이숙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들은 정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간병일로 거칠어진 손,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조금은 지친 모습.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이숙자가 정희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정희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어요. 자리에 앉은 후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민준군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의 대답이 떨어지자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철수와 이숙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숙자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무시와 경멸이 섞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럼 민준군을 혼자서 키우신 건가요? 질문 자체에 깔린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정희의 대답에 박철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편부모 가정의 간병사라는 직업까지. 그들이 원하는 사위의 조건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민주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상대방 부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박지영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박철수와 이숙자는 정희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와도 건성으로 먹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자신이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 값비싼 음식들, 그리고 상대방 가족의 고급스러운 차림새.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실례지만 간병 일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숙자가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투의 질문이었어요. 목소리 톤에서 그런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네, 때로는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어요. 보람이요. 이숙자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픈 분들을 돌보는 일이 어떻게 보람이 있다는 건가요? 그녀의 말에는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깊은 편견이 깔려 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아픈 분들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정희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박철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식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정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이 만남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벌써요? 아직 디저트도. 박지영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부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끝낸 것처럼 들렸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정희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의 좋은 기회를 망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민주는 어머니를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정희가 억지로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민준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박지영이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부모의 태도가 너무 무례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지영아. 너희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정희는 끝까지 너그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정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간 간병사로 살면서 이런 무시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당한 모욕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민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진 손, 피로에 지친 얼굴, 초라한 옷차림. 과연 이런 모습으로 아들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쉬고 있어.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민준도 방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상대방 가족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혹시 민준이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잠도 편하지 않았어요.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도 병원에 가야 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간병복을 입으며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요. 집을 나서는 정희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닦으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실습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영이었어요. 민준아,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응, 어디서 만날까?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지영의 말에는 평소의 밝음이 전혀 없었어요. 민주는 서둘러 카페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지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 많이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지영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지영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어요.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이미 무슨 말인지 짐작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인데. 민준이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박지영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우리 관계를 반대하셔. 그 말이 떨어지자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유가 어머니 때문인가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말씀이. 박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집안 배경이 너무 다르다고 하셔. 특히 어머니가 간병사라는 것을 많이 신경 쓰시더라.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0년간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요.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도 우리 어머니가 부끄럽나요? 박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어요. 민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박지영의 변명 같은 사과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나도 부모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부모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는 힘들어. 박지영의 말을 들으며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사랑보다는 집안, 감정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당신 마음도 이해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준아, 기다려. 박지영이 붙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온 민주는 정처 없이 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병원 옥상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동료 인턴에게서 담배를 하나 얻어 피웠어요. 매캐한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을 원망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만약 어머니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준을 정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준아, 어디 갔다 와? 오늘 늦네. 정희의 밝은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냥 병원에서 늦었어요. 민준은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에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민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희가 걱정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영이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민준의 고백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이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었다는 절망감이 엄습했어요. 엄마. 민준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생겼어요. 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간병사라는 일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희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내가 민준이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말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자신의 선택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혹시 간병사가 아닌 다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재혼을 해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민준 역시 밤새 뒤척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희생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원망하는 게 맞을까? 민주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전 병원 가봐야 해요. 응, 그래. 밥은 먹고 가렴. 하지만 민주는 밥을 먹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거든요.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실습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집중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배 인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주는 대충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주는 혼자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어요. 밥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간병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희는 환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저게 내 어머니구나.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간병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런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감정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정희도 멀리서 아들을 발견했어요. 손을 흔들어 인사하려다가 민준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아들의 눈에서 부끄러움과 원망을 읽었거든요. 정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내가 정말 민준이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20년간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너무 허탈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밥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민준의 대답은 너무 차가웠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모자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피했고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둘 다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몰랐어요. 정희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준이를 잘못 키운 걸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던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희는 여전히 묵묵히 간병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만 못했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정의를 필요로 했어요. 특히 중환자실의 환자들에게 정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평소와 같이 환자를 돌보고 있던 정의에게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어요. 담당하고 있던 78세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변한 거예요. 이상해. 정희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 안색이 이상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급격히 떨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희가 할아버지를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의 경험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정희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다른 응급 환자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당직 의사도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를 점검했어요. 맥박이 너무 약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 정희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부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20년간 현장에서 익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모든 동작이 매우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숙련된 의료진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1, 2, 3, 4점. 정희는 정확한 리듬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마침 지나가던 젊은 인턴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정의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병사가 이렇게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겠습니다. 정의의 침착한 대응에 인턴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7040까지 떨어졌어요. 맥박도 매우 약하고요. 정의가 의학 용어를 사용해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인턴은 더욱 놀랐어요. 간병사가 이렇게 정확한 의료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니. 몇 분 후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의사가 물었을 때 정의는 환자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보고했어요. 혈압 7040, 맥박 약함, 의식 저하 상태에서 기도 확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5분째 진행 중이고 맥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간병사가 이렇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정확한 응급처치였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덕분에 환자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네요. 만약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칭찬에 정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아버지가 안전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혹시 의료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20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의료진 분들께 많이 배웠어요. 의사는 감탄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의식도 돌아왔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간병사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어요. 저를 살려주셨군요. 정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간병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소문은 금세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간병사가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정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의 간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처치를 하실 수 있어요? 간호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정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의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중환자실의 한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 정의가 환자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해낸 거예요. 이상합니다. 정의가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이 환자분 상태가 급변할 것 같아요. 얼굴색이 평소와 달라요. 간호사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환자의 모니터 수치는 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의는 확신했어요.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익힌 직감이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호흡 패턴도 평소와 달라요. 정의의 계속된 주장에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어요. 30분 후 정말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시작된 거예요. 의료진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행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정의 간병사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정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표정, 호흡,
안색.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의료진들은 더욱 놀랐어요. 정의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년간의 현장 경험이 그녀를 의사 못지않은 의료 전문가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정의 간병사님, 혹시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의사가 정의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의의 의견은 항상 정확했어요. 많은 경우 경험 많은 의사들의 판단과도 일치했어요. 간호사들도 정의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의 언니, 이 환자분 어떻게 생각해요? 밤사이 상태가 어떨까요? 정의의 조언은 정말 소중했어요. 특히 밤사이 환자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병원 내에서 정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녀는 단순한 간병사가 아니었어요. 의료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정의 간병사님 덕분에 환자들이 훨씬 안전해졌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동료 간병사들도 정의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정의는 자신이 아는 것들을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어요. 환자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정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아도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민주는 여전히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민준이한테는 부끄러운 엄마일 뿐이구나. 정의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도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정의는 복도에서 민준을 마주쳤어요. 민준아, 정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엄마.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바빠요. 민주는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정의는 아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렴. 정의가 물러서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최근 병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환자를 구한 일, 정확한 상태 파악 능력까지. 동료들이 어머니를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간병사라는 직업 자체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정의는 점점 더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알지 못했어요.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 무렵 서울대병원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병원 이사장인 최인호 박사가 심각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복도 곳곳에서 의료진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사장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신다더라. 70세의 고령이라 위험하실 텐데. 최인호는 국내 의료계의 거장이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양성한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아프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술렁였어요. 정의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사장님이 아프시다니. 정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질병 앞에서는 똑같은 환자일 뿐이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최인호는
70세의 고령이라 회복 과정에서 세심한 간병이 필요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가장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이었어요. 정이 간병사님께서 이 사장님을 돌봐주시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장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정말요? 네, 최근 보여주신 능력들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장님 같은 중요한 환자분은 정희 간병사님이 아니면 안 돼요. 간호사장의 말에 정희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병원의 최고 책임자를 돌본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렸어요. 과연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수술 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최인호를 처음 본 정희는 놀랐어요. 평소 위험 있던 이 사장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희는 그에게도 다른 환자들과 똑같은 정성으로 간병을 시작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최인호의 상태를 살폈어요. 수술 부위는 아물고 있었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단계였어요. 최인호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수술 다음 날이었어요. 간병사님, 최인호가 힘겹게 눈을 뜨며 정희를 불렀어요. 네, 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인호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수술 후 불안감에 있던 그에게 정희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물 좀. 천천히 드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드렸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누어서요. 고맙습니다. 최인호의 감사 인사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며칠간 정희는 최인호를 극진히 돌봤어요. 그녀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은 물론이고 안색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했어요. 이 사장님 혈압이 조금 높아졌어요. 맥박도 평소보다 빨라요. 정희의 정확한 보고에 의료진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네요. 덕분에 이 사장님이 안전해요. 최인호는 정희의 전문적인 간병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20년간 간병사로 일한 그녀의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간병사님, 혹시 의료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최인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20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정희의 대답에 최인호는 더욱 감탄했어요. 정식으로 의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전문적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많은 의사들보다 환자를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최인호의 칭찬에 정희는 부끄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환자분들을 돌보는 게 좋을 뿐이에요. 최인호는 정희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어요. 실력도 뛰어나면서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어느 날 밤 최인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정희는 즉시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요. 이상해. 최인호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맥박도 약해지고 있었고요. 정희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어요. 산소 공급을 늘리고 자세를 바로잡아줬어요. 그리고 즉시 당직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이 사장님 상태가 이상해요. 정희의 빠른 대응 덕분에 최인호는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간병사님이 빨리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건으로 최인호는 정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갖게 되었어요. 간병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인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이 사장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회복되면서 최인호는 정희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간병사님은 정말 훌륭한 의료인이시네요. 의사, 간호사 못지않게 전문적이세요. 최인호의 칭찬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환자분들을 돌보는 게 좋을 뿐이에요. 제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정희의 겸손한 대답에 최인호는 더욱 감명받았어요. 그는 진정한 의료인의 정신을 정희에게서 발견했어요. 간병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입니다.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최인호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랫동안 무시받아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최인호는 정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간병사로 살아온 그녀의 삶, 그리고 최근 아들의 결혼 문제로 겪은 아픔까지. 아들분이 의대생이시라고요? 네, 본과 4학년이에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 직업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파혼 통보, 그리고 아들과의 어색한 관계까지. 최인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동정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직업 때문에 무시받다니. 간병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시받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최인호의 말에 정희는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저는 이 일을 사랑해요. 정희의 당당한 말에 최인호는 더욱 감동했어요. 퇴원을 앞둔 최인호는 정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간병사님 덕분에 제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최인호는 마음속으로 정희에게 보답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어요. 간병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이사장실로 한번 와주세요. 네. 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최인호의 말에 정희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 인사 정도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인호는 정희를 통해 의료계에 숨겨진 영웅들을 발견했어요. 간병사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해. 최인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희 같은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요. 며칠 후 정희는 최인호의 부르심을 받고 이사장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사장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이사장실 문을 열기 전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곧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이사장실 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최인호 이사장뿐만 아니라 박철수와 이숙자, 그리고 박지영까지 모두 앉아 있었거든요. 한 달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이 여기 있다니. 정희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간병사님, 앉으세요.
최인호가 정희를 의자로 안내했어요. 박철수와 이숙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 레스토랑에서 그들이 보였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초조함과 불안함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앉으세요, 정희 간병사님. 최인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최인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정희 간병사님께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사과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실 박철수 사장님은 저희 병원 건설을 담당한 회사의 임원이십니다. 최인호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수술받을 때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정희 간병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의 설명에 박철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병원 이사장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다니. 정희 간병사님은 20년간 이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오셨습니다. 최인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의 전문성과 헌신은 어떤 의사보다도 뛰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 확신합니다. 그런 분을 직업 때문에 무시했다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인호의 말이 끝나자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대기업 임원이 간병복을 입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훌륭한 분을 무시했습니다. 이숙자도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간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 달 전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정희가 황급히 그들을 일으키려 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지른 실수는 이런 사과로도 부족합니다. 당신의 아들분과 저희 딸이 헤어지게 된 것도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박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부모님의 반대에 굴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지영의 눈물을 보며 정희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도 부모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최인호가 다시 말했어요. 정희 간병사님, 당신은 이 병원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이에요. 앞으로는 간병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무시받아온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어요. 급한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그는 어머니와 박지영의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준의 물음에 최인호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가 병원 이사장의 생명을 구한 일부터 시작해서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잘못이에요. 정희가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한 번에 녹아내렸어요. 민준아,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도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몰랐던 거예요. 박지영도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민준은 박지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요. 그건 당연해요. 박지영이 즉시 대답했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최인호는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 간병사님, 앞으로는 병원에서 간병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어요. 최인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한번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준 군은 제 아들과 다름없어요. 이숙자도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께 잘하겠어요. 정희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정희의 너그러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그날 이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에서는 간병사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정희는 간병사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민주는 이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동료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박지영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으로요. 한 달 후 민준과 박지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희가 당당하게 어머니로서 자리에 앉았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정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박철수와 이숙자는 정희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들의 극진한 대접에 정희는 감동했어요. 하객들 모두 정희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정희 간병사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더욱 훌륭해졌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결혼식 축사에서 최인호는 말했어요. 진정한 의료인은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신랑의 어머니이신 정희 간병사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의료인입니다.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정희는 그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20년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신랑 신부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릴 때였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정희에게 깊게 절했어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지영도 정희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어머님의 딸이 되어 영광이에요. 정희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도 자랑스러워 하겠죠.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혼자서도 잘 해냈죠. 다음 날부터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간병사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서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간병사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에요. 환자분들에게 우리는 희망이에요. 새로 들어온 간병사들에게 정의가 말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의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정의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문적이 될 수 있어요? 교육생들의 질문에 정의는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병원에서 정의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의사들도 정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정의 선생님,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정의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정의는 이제 단순한 간병사가 아니었어요. 병원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어요. 민준도 이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정말 유명하세요. 간병사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시거든요.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어느 날 정희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죠? 정희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희의 머리를 스쳤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정희야. 정말 자랑스러워. 정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간병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정의의 이야기는 병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화제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정의를 인터뷰했어요. 모든 일에는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소중해요. 정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간병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의는 이제 모든 간병사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정의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며 정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정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초라한 간병복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의료 전문가의 유니폼이었어요. 정의는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정의의 새로운 꿈이었어요.